광주 북구 주민들은 새벽까지 폭주 차량들이 연이어 굉음을 내고 마을 앞 도로를 질주하는 바람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100데시벨 이하, 이륜차 105 이하로 100데시벨은 열차가 지나갈 때 내는 소음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소음으로 광주 도심을 질주하는 폭주 차량과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으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불법으로 해서 신고된 현황은 현재 주로 불법 신고된 것은 불법 튜닝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평균 한 두세 건 정도, 월 평균 한 70여 건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소음기를 이미 개조를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낮이라든가 밤에 굉음이 발생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이 피해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법 튜닝 차량은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불법 튜닝 차량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튜닝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 예로 들면 대포차,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타이명이 자동차, 무보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 이 대부분의 차량들은 결국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은 교통사고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튜닝 차량은 2018년 9월 통계에 따르면 전국은 16,200여 건, 광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은 3,010여 건 정도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법 튜닝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자동차 관련 전문가가 굉장히 적다는 거고요.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불법 자동차 단속 운영을 하는 숫자가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에도 불과 8명밖에 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나 경찰관들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을 전문가로 양성을 하고 역량교육을 해도 공무원의 특성상 순환보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길게는 2년 있다가 다시 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 때문에 전문가 양성이 어렵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단속 운영자가 부족하고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불법 튜닝 차량의 차주는 정기적 검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검사는 받아야 돼요. 검사는 안 받으면 벌금이 나와가지고 자동차 검사는 받는데 튜닝샵 같은 데 보면 대행으로 검사를 직접 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돈 어느 정도 조금 더 지불을 하고 대행을 맡기면은 이제 튜닝이 된 상태에서도 자동차 검사가 통과돼가지고 나오거든요.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불법 튜닝 차량 차주는 어떻게든 검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튜닝 차량이 근절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 튜닝 차량 문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슈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불법 튜닝 차량입니다.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에 이런 화려한 조명 장치나 액세서리를 부착하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 불법으로 튜닝된 이런 차량들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되고 또 소음 피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에서 불법 튜닝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차가 좀 더 멋있고 또 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게 잘 모르시고 승인 없이
이 자동차 램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추가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자칫 불법 튜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 튜닝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인증을 받지 않은 LED 등화를 사용한다든지 네. 후미등이나 뭐 제동등 이런 부분들에 좀 약간 색상을 조금 더 착색시킨다든지 또 스마일 등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그 트렁크 하단에 LED 등을 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불법 튜닝에 해당을 합니다. 또 SUV에 또 철제 범퍼 이런 것들을 과거엔 좀 많이들 장착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은 불법 튜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착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서 뭐 네. 외관을 꾸미거나 남보다 좀 더 좀 튀고 싶어서 이렇게 뭐 튜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임의적으로 개조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그 네.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1조는 이를 어겼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개조를 한 사람들 외에도 이제 차량이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운전자에게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단에 이제 따르면 이 안전 단속 시에 자동차의 소유자나 또는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불법 튜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한 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나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가 네.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불법 개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차량을 운행하는 자체도 불법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운전자들 본인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개조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다른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불법 튜닝 차량 같은 경우는 결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또 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화려한 등화 장치를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착을 하거나 운전자들과 이 보행자들의 시야를 좀 방해할 만큼 강한 네. 빛을 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 도로 위에서 사고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크게 가지게 되는데요. 네. 이것 이외에도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화물차 적재한 불법 확장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사고 유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도 인력 문제도 있겠지만 운행 중인 자동차를 뭐 쉽사리 단속하기가 좀 네. 어려운데요. 현장에서는 이 불법 기준 자체도 좀 명확하게 뭐 제시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약간 고작 그냥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불법 튜닝 차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자동차가 위법성이 클수록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데가 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 자동차가 되는 경우가 차량 출고 이후 또는 차량을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직후에 불법 자동차를 만든다는 경우죠. 불법성 있는 차량이 본인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를 오기 전에 원상으로 복구하고 검사를 또 오게 되고 검사한 이후에 다시 불법을 재장착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이 불법차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동차 검사 때 이런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적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차주들이 여러 가지 좀 편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적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좀 이런 차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인지를 하고 또 튜닝을 하고자 할 때도 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정상적인 튜닝 방법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미승인된 품목 이외에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차량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튜닝을 하기 전에 이게 과연 튜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사소에 전화하셔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이후에 튜닝 계획을 세워서 사이버 검사소에서 전자 승인 신청을 하거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이 튜닝을 승인 받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튜닝 작업이 끝나면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그 검사소에서 튜닝 확인 검사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구조 변경을 등록하시면 최종적으로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합법적으로 튜닝을 하게 되면 좀 그런 범위들이 튜닝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이 좀 좁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생각하시는 그 네. 튜닝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할 텐데요. 이제 합법적인 튜닝 제도를 보시면 좀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미한 튜닝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경우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간 주행등이라든지 LED 번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경미한 튜닝으로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루프 박스라든지 루프 캐리어 설치, 그리고 블랙박스, 언더바 설치, 후방 카메라, 내부 방음제, 후방 경보 장치, 배기관 팁, 안테나 이런 부분들 좀 굉장히 그 안전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지 않을 만한 그런 경미한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합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본인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튜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불법 튜닝 차량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자동차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이런 작은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찰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통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셔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도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도로를 이용한다면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이 아닌 올바른 튜닝 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광주 지역 하루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360g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과 공공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로 분류된 뒤에도 이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 음식물 쓰레기 1년 1일 발생량은 500여 톤이 됩니다. 2015년도 537톤, 2016년도 526톤, 지난해 2017년도에 503톤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7년도 1일 발생량은 11,397톤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4.4% 정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는 양이 지난해 416만 톤이 되는데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1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광주의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은 무려 500여 톤. 이렇게 무심코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음식물 쓰레기가 그 자체가 그 자원 낭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만 볼 것이 아니라 또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모든 식재료의 이제 생산 과정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이제 요리하고 또 판매하고 또 이제 버려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드는 자원들,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탄소들,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영향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또 버려진 이후에는 악취, 그리고 이제 수질과 토양 오염 같은 영향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환경 오염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소 번거롭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올바른 배출 방법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식단 계획에서부터 음식 재료 구입, 조리와 식사할 때 먹고 남은 음식물을 배출할 때 각 단계마다 관심을 두지 않거나 분리배출이 번거롭다고 혼합 배출을 할 때는 자원순환이 안 됩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라도 올바른 분리배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의성에 치우쳐 혼합 배출을 할 뿐 아니라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광주의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뭐 발생량이 많은 만큼 그만큼 또 분리배출도 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배출이 되지 않으면 재활용 자체가 곤란하다는 점이나 또 환경오염 유발 문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에 분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한 음식물 자원화 처리 시설 자체 그 기계 고장 유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재활용품하고 같이 섞어서 배출할 경우에는요. 예, 수거 과정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재활용 처리를 위해서 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손으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움 자체도 많을 뿐더러 이 선별 과정에서 결국 처리 불가 판정이 되어서 다시 매립을 하는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쓰레기 매장량 자체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고요. 또 일반 쓰레기와 이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어서 이제 결국엔 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자체의 그 부패로 인한 악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또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천으로 유입되고 또 지하수가 오염되는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천 오염 문제가 좀 심각해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분리배출할 때 버려서는 안 되는 것과 버려도 되는 것과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해서 네. 버려야 될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게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뭐 수박이나 메론, 뭐 귤이나 바나나, 사과 이런 껍질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좀 함유되어 있고 또 동물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뭐 네. 그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을 네.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파인애플 껍질이라든지 네네. 뭐 호두나 이런 견과류들 그런 껍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수분 함유량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각자 이제 분리 배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 물질들을 이제 다 기준을 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더라도 이 쓰레기 양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네. 하는데요. 수거 비용을 제외하고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반입되는 그 반입료만 보면요. 공공자원화 시설의 그 톤당 처리 비용이 45,000원이라고 합니다. 또 민간 처리 시설은 또 10만 원인데요. 공공시설에 비해서는 이제 2배 이상 비싼 그 처리 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배출량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결국 초과 배출량에 한해서는 또 민간 처리 시설의 위탁 처리를 맡기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민간 처리 시설 비용이 2배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초과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향후에 이제 민간 처리 시설이 이 비용 자체를 좀 더 올릴 경우에는 더 이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에서 또 시설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 처리시설 구축 비용 네. 지원 대상 시설 용량 기준을 1인당 300g으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는 더 이상 구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확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광주 지역에서도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 쓰레기 30% 감량 운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감량 운동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민 실천마당 등 홍보 위주 감량 정책을 추진했으나 홍보만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나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을 하는 등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고 준법 정식 강화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소비를 줄이자. 그리고 우선 남기지 말자는 데 초점을 가장 맞췄어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구매도 하고 먹을 만큼만 누가 주더라도 받고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우유팩이나 그릇에 우리 집에 얼마만큼 나오는지 일단 파악해 보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렁이한테 줘서 먹게 하고 이거 퇴비해보자 해서 지렁이 퇴비야 시도해봤고요. 그리고 실은 여름철에 수박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수박 껍질로 이렇게 요리하는 요리 교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요리 직접 체험해보고. 네,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도 또 계시고 또 반면에 또 관심 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요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이런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요즘 아파트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종량기는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RFID 방식의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같은 경우는 이 부착된 종량기에 카드를 대고 네.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에 따라서 수수료가 자동으로 산정이 되고요. 또 버리는 양만큼 세대별로 이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파트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던 네. 기존 부과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세대별로 이제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록 부과된 수수료가 적어지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요. 또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부담자 간의 그 형평성 문제를 좀 개선하는 효과를 크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자치구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자치구 차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떤 부분들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 자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경우에는 이 수거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내년 1월에 그 음식물 수거 수수료를 15%를 줄일 경우에는 80%를 감면해주고 10% 이상 줄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주고 네. 또 이 5% 이상 감량을 할 경우에는 20%를 감면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의 그 종량기를 임차하는 네.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포스터를 공모하는 등 좀 홍보에 집중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 종량기를 설치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이런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광주 환경운동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계적인 이제 아이들 때부터 이제 교육과 왜 그래야 하는지 그런 캠페인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종량제를 실제로 실제하는
그 실시를 하면은 또 강화를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량화를 좀 강화시키고 또 수수료도 좀 현실화가 돼야 되는 게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리 비용이 낮기 때문에 더 쉽게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 불법 튜닝 차량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운전자의 책임의식과 올바른 튜닝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또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아닌 타인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점점 그 위험성이 이제 심각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퍼스널 모빌리티가 위험한가? 불법은 아니고 문법천재예요. 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불법이 아니라 문법이거든요. 법이 없는 거니까. 그 잘못은 이거 판매한 사람도 아니고요,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만드는 정부예요, 정부에.